6.25 전쟁의 전사자 가운데엔 갓 탄생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유엔군으로서 한국의 전투부대를 파병한 16개국, 그리고 의료 지원을 제공한 6개국의 군인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유엔군은 6.25 전쟁 중 41,852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으며 가장 많은 전사자를 낸 국가는 87.4%를 차지하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군 최초의 전사자는 전쟁이 발발하고 나흘째인 6월 28일 폭격기에 탑승한 5명의 공군 장병들이 서울 북방에 지원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던 중 악천후를 만나 추락하며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7월 5일 최초의 지상전 전사자가 발생합니다. 미 육군 제24사단의 선발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오산 중미령에서 북한군과 격돌하여 53명의 미 육군 장병이 전사한 것입니다. 북한의 위험을 직접 체감한 미국은 자국의 젊은이들을 신속하게 파병하기로 결정하고 3년 동안 178만 9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 중 2%에 해당하는 36,57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기별 전사자 통계가 정리된 리처드 에커의 연구를 기준으로 미군 전사자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던 미 육군입니다. 미 육군은 중미령 전투를 시작으로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인천 상륙작전에서 국군과 함께 북한군에 맞서 싸우며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적 중공군을 맞닥뜨리며 최악의 시기를 맞게 되는데 청천간 계곡에서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다가 전사한 미 제2사단 장병만 859명, 여기에 포로로 붙잡혀 혹한과 굶주림에 목숨을 잃은 833명까지 총 1692명이 청천강 계곡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디언 헤드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미 제2사단은 6.25 전쟁 중 한반도에 파병된 미 육군 8개 사단 가운데 압도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들이 투입됐던 낙동강 전투, 청천강 전투, 제1, 2차 원주 전투, 지평리 전투, 피해 능선 전투, 단장의 능선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생각해본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공군의 기습은 서부전선의 미 제2사단뿐만 아니라 동부전선의 제7사단에게도 큰 인명피해를 입혔는데 11월 26일부터 시작된 장진호 전투에서 사단 장병 1,002명이 전사하고 90명이 포로가 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 육군 전사자는 1951년부터 다소 줄어들었지만 중공군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을 개시한 썬더볼트 작전, 중공군 제4차 공세와 반격작전, 피해 능선 전투와 단장의 능선 전투, 저격 능선 전투, 정전협정 체결 직전 중공군의 최후 공세와 같은 주요 전투마다 희생자 수는 어김없이 올랐습니다. 6.25 전쟁 중 희생된 미 육군 전사자는 미군 전사자의 약 83%를 차지하는데, 이는 국군 전사자의 90%를 차지하는 육군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미군과 국군의 육군 전사자 수치를 함께 보면 어떨까요? 혼란스러웠던 전쟁 초반을 지나 1951년 4월 이후 양국 육군의 전사자 통계는 비슷한 양상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젊은이들이 함께 싸우고 함께 피 흘렸음을 드러내는 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 육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기록한 미 해병대는 1950년 8월 2일 한국에 파병되어 낙동강 방어 전투와 인천 상륙 작전을 거쳐 장진호 전투에서 가장 힘겨운 싸움을 이겨냈습니다. 장진호 전투 이후에도 미 해병대는 수많은 고지전에 투입되며 그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미 해병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기록한 곳은 미 공군으로 총 1,200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중 1,191명이 항공기 추락으로 전사했으며 전사자의 80%는 항공사고의 특성상 위해조차 수습할 수 없는 실종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해군은 총 466명이 전사하였습니다. 항공기로 지상전을 지원하던 해군 조종사와 승조원이 가장 많이 희생됐으며 해상에서는 기뢰로 인한 전사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상에서 전사한 이들은 대부분 미 해병대에 배속되어 고지전 현장을 지킨 해군 의무병들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집계 기준 6.25 전쟁 미군 전사자 36,574명. 같은 시기에 국군 전사자 16만 2천여 명에 비해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이 들어보지 못한 나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 싸우다가 희생됐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을 제외한 유엔군 전사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외의 유엔 참전국, 즉 15개국의 전투부대 전사자는 총 4,200여 명이었습니다. 참전 연인원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했던 영국이 가장 큰 희생을 치렀고, 이들을 주축으로 함께 전투를 수행한 영연방군, 즉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군을 더하면 전사자는 2,009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낙동강 방어 전투로부터 고지전에 이르기까지 전쟁 전 기간에 걸쳐 활약한 부대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티르키예 군입니다. 티르키예 군 전사자 수는 총 892명으로 영국군 전사자 수에 약간 못 미치지만 티르키예 군의 참전 연인원은 영국군의 절반도 안 되는 2만 명 수준으로 참전 연인원 대비 전사자 비율이 영국의 2배가 넘습니다. 이는 티르키예 군의 용맹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950년 11월 군우리 전투 당시 티르키예 군은 중공군의 기습을 받고 탈출하는 미 제2사단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티르키예 군은 중공군을 끝까지 막아냈고 이 과정에서 339명이 전사했는데 이는 티르키예 군 전체 전사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을 파병했던 국가들 역시 각자의 피와 땀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바쳤습니다. 지평리 전투와 하살머리 고지 전투를 겪으며 가장 높은 전사율을 보였던 프랑스, 내란을 겪고 있었음에도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전투부대를 파병한 콜롬비아, 최전방을 지키다 파병부대 최선임자인 대대장이 전사했던 네덜란드, 침략의 아픔을 되새기며 황제의 친위대를 머나먼 한국으로 보내 에티오피아 등 수많은 사연이 유엔기와 각자의 국기 아래에 모여들어 대한민국을 감싸 안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25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국군, 경찰, 노무자, 유격대, 유엔군 전사자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22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전쟁 중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민간인을 더하면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100만 명에 근접합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하며 마땅한 삶을 누렸을 수많은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난 것입니다. 한편 이 모든 희생자 가운데 전사자들의 통계는 전쟁의 불길이 온 세상을 불태우고 있을 때 그 불길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그 속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사자들은 전쟁의 희생자들 가운데서도 유독 젊고 활기찬 이들이었으며 그렇게 누구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강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치른 희생의 값어치는 희생자의 숫자보다 그들 덕분에 전쟁에서 살아남아 지금의 대한민국을 꽃피운 사람들의 숫자에서 더 잘 드러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